자, 이제 두 번째인데 삼각함수 덧셈 정리예요. 덧셈 정리.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식만 정리해 보면 되겠죠.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 다음에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현재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리고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는 부 따라가서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되고 여기는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의 차가 되죠. 자, 현재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현재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현재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시험이 나오는 컨셉은 어떻게 될 거냐.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상대방이 값을 줘요. 그러면서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해라. 뭐뭐를 구하시오. 이렇게. 그래서 조건문하고 구하는 값이 나옵니다. 조건문 구하는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삼각함수의 값을 주는 경우. 삼각함수의 값을 준다. 그래서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는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값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러면 문제 되게 쉬워지죠. 항상 이것은 이제 뭐 한다? 조건문과 구하는 값 봤을 때 구하는 값에 맞춰서 조건문을 정리한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이것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적어준다면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하시면 됩니다. 맞춰 정리하기. 자, 이러면 내용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이 값을 줄 거냐. 첫 번째 중요한 건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삼각함수 값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다? 삼각함수 값을 안 줄 거다. 이 되는 거예요. 삼각함수 값을 주지 않을 때. 삼각함수 값을 주지 않는다면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변별력은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삼각함수 값을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번. 바로 직각삼각형을 주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 주겠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세타라고 만들어주면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는 A, B.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사인 세타, 이걸 편하게 우리 알파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주면 사인 알파는 뭐야? C분의 B. 코사인 알파는 C분의 A. 탄젠트 알파는 A분의 B. 뽑아갈 수 있죠. 삼각함수 값을.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화돼서 바로 직선의 기울기를 준다. 이게 되는 거야. 직선의 기울기를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철저하게 누구용이야 하면은 바로 탄젠트 세타를 활용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y는 우리가 알고 있는 mx 플러스 n.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요 m 값이 바로 뭐다? 탄젠트 세타가 된다라는 걸 잊지 마셔요. 그래서 삼각함수 값 안 줄 거면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값을 줘야 되는데 그 대신할 수 있는 값은 지구상에 딱 두 개. 직각삼각형과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특히 이 직선의 기울기 나오면 탄젠트의 합차 정리를 한다는 것도 우리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삼각함수 합차 정리는 끝이고요. 요 밑에 있는 것만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혹시라도 또 학생들 그냥 가볍게 넘어가니까 선생님이 이게 중요라고 적어드릴게요. 요거까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은 딱 중요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목표는 뭐다? 사인 세타 구하기입니다. 사인 세타 구하기. 다시 말하면 요 값을 찾아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식은 뭐야? 가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것이 얼마다?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건 첫 번째 무엇입니까? 0분의 0꼴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2세타와 2세타는 상등이 돼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것의 아류자, 이제 사인을 감추자라고 등장하는 것이 두 번째, 바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가 얼마다? 1이다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인을 감춘 방법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지 바로 그걸 통해서 푸는 거예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사인 제곱과 같은 말 무슨 말?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지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건 세타가 0으로 갈 때 요 값 중에서도 1 빼기 코사인 세타 다시 한번 하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까지 펼쳐질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이 값만 줄 거야. 그래서 1 빼기 코사인 세타분의 세타고 여기는 분모에는 세타의 제곱을 달아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다가 뭐를?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위아래 곱해줘야겠죠? 자,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값 얼마? 2분의 1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악함수 값을 반드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악함수 값은 무조건 이 세 개의 값은 외워서 이 값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값을 소거해 주시고 탄 세타가 나오면 아까 문제 풀었던 거 마찬가지로 얘가 얘랑 상등이니까 항상 분모를 분자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쉽게 소화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대신에 좀 심화 과정이 나오겠죠? 심화 과정은 뭘까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극한의 성질을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극한의 성질. 그래서 수렴값을 할 때 이게 곱셈이나 나눗셈 같은 경우야. 현재 여기서는 리미트 현재 세타 x가 0으로 갈 때 fx 곱하기 gx 혹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분의 fx. 자, 이렇게 돼서 곱셈이나 나눗셈의 경우에 한해서 0이 아닌 수렴값은 모두 뽑아낸다. 이거를 꼭 잊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탄젠 세타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 뭐야? 라고 한다면 이거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당시에 세타분의 1 곱하기 코사인분의 사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0 넣어주면 0 나오죠? 여기도 0 나오지만 여기는 1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빼고 이것만 갖고 얘기해. 그러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요 값이 1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야 라고 하면 사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위아래 똑같이 곱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자에서 뭐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1 빼기 코사인 제곱인 사인 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세타가 0으로 가면 얘도 0 되고 얘 0 되지만 이 값은 어디로 가요? 2로 가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타가 2개라는 건 사인 값도 2개를 제거할 수 있겠구나. 그럼 얘랑 합쳐지면 이 값이 바로 1 나올 거고 요것은 분모에 2가 생기니까 바로 2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극한의 성질. 0이 아닌 수렴값은 무조건 모조리 싹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라고 나오면 이거는 철저하게 뭐라? 정의를 활용해 주세요. 정의를 활용해 줘.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세타가 어디로 간다면? 0으로 간다면 이게 되는 거야.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가끔씩 세타가 A로 갈 거야. 단 A는 0이 아니야.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풀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정의를 활용하지 마라. 정의 활용 X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의로 만들려면 이게 세타 마이너스 A나 A 마이너스 세타를 또 T로 치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의를 활용하지 마시고 현재 첫 번째 뭐부터 해라? 0이 아닌 수렴값 모두 뽑아내시고요. 아닌 수렴값 모두 뽑아낸다. 모두 뽑아내기.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남아? 0 되는 애들만 남겠죠. 그 다음에 써야 될 게 바로 로피탈 정리를 활용해 주세요. 로피탈 정리 활용. 자, 요거를 꼭 가슴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로피탈 정리라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뭐야? 했더니 0분의 0꼴입니다. 자, 이랬을 때 로피탈 정리라는 것은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해 주세요. g'x분의 f'x. 그러면 이 극한값은 바로 g'a분의 f'a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바로 로피탈 정리다 라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극한값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요거를 이제 활용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구두로 하고 넘어갈게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상하함수 극한 도형 문제야. 근데 이 얘기는 이미 앞에서 수열 쪽에 할 때도 수학원 수열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고 조금 전에 했던 수열의 극한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도형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세타 값을 모두 다 입력해라. 그리고 항상 구하는 값을 먼저 구하고 조건문에 맞춰서 문제 푸시면 결국 마지막 엔딩은 전부 다 여기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삼각함수 극한의 마지막 연산이 엄청 거대하거든. 그때 뭐 해야 돼? 0이 아닌 수렴값 싹 다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0으로 간다 할 때는 정의에 맞춤형으로 풀어주시고 대신에 0으로 안 가는데 이러면은 실제 문제는 사이즈가 상당히 슬림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세타가 0으로 가는 게 양이 많지 세타가 0으로 간다 이게 없으면 양은 매우 슬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극한 요번엔 시험에 6월, 9월에 둘 다 삼각함수 극한에 관련된 도형 문제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꼭 거기까지도 공부를 꼭 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로피탈 정리를 쓰려면 공식을 좀 알아야겠죠. 마지막 삼각함수의 미분법. 자, 우리가 미분법 같으면 정리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y 콜 sin x. 미분하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코사인 x. 코사인 x를 미분하시면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sin x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딱 이 두 가지의 식만 알아두시면 실제 문제 푼 데는 어려움이 없겠고 만약 탄젠트 나오면 어떡해? 예,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분리해서 코사인의 수렴값은 제거하고 sin x를 미분해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의 극한 관련된 서머리 정리나 마쳤고 대신에 도형 문제 꼭 풀어달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하나 풀면서 이 두 번째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봤더니 낼 거는 너무너무 많은데 문제수가 너무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단원과 단원을 합치는 경우의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되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렵진 않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따라가 봅시다. y는 sin x 위에 점 얼마에서 t, sin t의 접선과 p를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이 값을 가져오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뭐 해야 돼?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구하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자. 자, 이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t는 0부터 해서 어디까지야? 파이까지만 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sin x니까 여기까지만 싹 그릴게. 0부터 파이까지. 그런데 어딘가에 한 점이 여기 t, sin t가 있대. 자, 그러면 접선이니까 여기서의 접선을 구해주시면 돼요. 접선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접점.
그러면 sin x를 미분하면 y'은 코사인 x. 그럼 t를 넣어주면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아, 이거 기본적으로 현재 코사인 t가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 이게 코사인 t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얼마야? 했더니만 또 하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두 번째 챕터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는데 기울기 하나가 기울기 값이 두 개가 떴죠. 하나는 코사인 t, 하나는 마이너스 1. 근데 현재 보다시피 1사분면하고 2사분면이잖아. 그럼 편하게 이거를 탄젠트 알파라고 하고 이거를 탄젠트 베타라고 하자고. 그쵸? 각도니까.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뭐야? 라고 하면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예각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절대값. 현재 여기서는 코사인 t 플러스 마이너스 1값. 아, 이렇게. 그리고 현재 여기는 1 빼기의 코사인 t와 요거는 빼기죠. 빼기니까 여기는 빼기. 코사인 t 빼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플러스의 코사인 t 곱하기 마이너스 1값.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뭐야? 그러면 코사인 t 플러스 1. 여기는 1 빼기 코사인 t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값 가져와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리해보니까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코사인은 얼마에서 얼마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잖아. 근데 현재 보다시피 코사인 t는 현재 0부터 파이까지를 그려주시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그림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쪽 구멍 막아줘. 하면 1하고 마이너스 1. 그러면 코사인 t라는 것은 결국 뭐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넣어주면 이 값은 언제든지 나는 양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1 빼기 코사인 t 때 1이 더 커요? 코사인 t가 더 커요? 1이 더 크죠? 그럼 얘도 양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탄젠 세타라는 건 그 자체가 이미 1 빼기 코사인 t분의 코사인 t 플러스 1이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t가 파이 마이너스로 갈 때 파이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현재 여기는 탄젠트 세타 값. 즉 얼마가 돼? 1 빼기 코사인 t분의 코사인 t 플러스 1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좀 더 이쁘게 써버리면 이렇게 1 빼기 코사인 t분의 코사인 t 플러스 1 곱하기 현재 여기는 얼마였죠? 파이 마이너스 t의 제곱이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0이 아닌 수렴값 다 뽑아내라고 했어요. 자, 파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코사인은 파이 마이너스로 가? 그럼 어디로 가요? 나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랑 합쳐지는 순간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나 2인데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은 2분의 1 일단 뽑아놔. 리미트 t가 파이 마이너스로 갈 때. 여기는 코사인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1이 분자에 가 있고 파이 마이너스 t의 제곱은 분모에 두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면 파이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니까 0분의 0꼴이죠. 이때 롭탈 정리 써주세요.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t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미분하시면 2의 파이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곱하기 속의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값. 이게 되겠죠. 그럼 얘랑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소멸되니까 약분되면 없어지니까 2분의 1의 t가 파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2의 파이 마이너스 t.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서 사인 t야 라고 적어주시면 될 거야. 대신 요 2를 밖으로 내보내서 4를 적어주죠. 자, 요것만 마무리하시면 돼요. 파이 넣어주면 여기 0. 사인 파이도 0이네. 한 번 더 롭탈 정리 들어가세요. 그러면 리미트 t가 파이 마이너스일 때. 여기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1. 여기는 코사인 t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넣어줄 때 여기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1값. 여기도 마이너스 1. 합쳐주면 우리는 얼마다? 1이네 하면서 최종적인 정답은 4분의 1. 이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3번. 이렇게 이번 시험이 매우 쉽게 선택 과목이 설정이 됐고 올해 수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 미적은 매우 쉽게 출제될 테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기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앞에 설명했던 매핑처럼 기본적인 사항들을 절대 누수 없이 완벽하게 꽉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신감 뿜뿜하면서 끌어올려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은 이제부터 미분법, 적분법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